제보자의 말대로라면 고현성 씨의 고향이 분명 이 마을일 텐데. 낙담하지 말고 아직 절반도 못 봤어요. 아직 많이 남았다고요. 고현성 씨는 20년간 고향에 가지 않았으니 마을의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왜죠? 그렇군요. 가족이 많긴 하지만 서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명절 때 연락하긴 하지만 거의 1년에 한두 번뿐이죠. 가끔은 이런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가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고현성이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그래, 꼬마야.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알지? 그 사람은 왜 찾는데요? 알려주면 이 초콜릿 줄게. 얼마 전에 이사 왔는데 제일 서쪽의 낡은 집에 살아요. 아무도 근처에 못 오게 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됐다. 뭐 하는 거야? 성가시게 굴지 말랬지? 공놀이는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했잖아. 어? 당신들은 누구지? 당신들 도대체 뭐야? 뭐하러 왔어? 고현성 씨, 전에 갤러리에 CCTV 영상 지웠던 거 생각나요? 무슨 CCTV? 기억 안 나요. 사건? 그건 협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수로 지운 겁니다. 실수로. 정말 실수라면 왜 굳이 퇴사해서 이 먼 곳까지 온 겁니까? 실수를 했으니까 남들이 귀찮게 굴까봐 그랬던 거요. 한평생을 일했는데. 고현성 씨, 뭐라고요? 누가 시킨 건지 알려주면 2배를 드리겠다고요. 마지막 기회니까 한평생을 일했는데 좀 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고현성 씨, 조사에 협조해 주신다면 약속받은 금액의 2배를 드리죠. 뭐라고요? 누가 시킨 건지 알려주면 2배를 드리겠다고요. 그건 마지막 기회니까 잘... 좋습니다. 물어보려는 게 뭔가요?
네, 네. 그쪽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CCTV 지우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한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실수로 지운 거라고 잡아떼면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돈을 많이 준다잖아요. 처음엔 젊은 남자였고 다음에는 중년 남자였어요. 네, 처음에 본 남자가 부른 금액 중 절반은 성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영상을 지운 걸 확인하고 줬어요. 거래는 어디서 했죠? 북구에 있는 카페 뒷문에서요. CCTV는 없을 거예요. 그쪽에서 일부러 없는 곳을 골랐거든요.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 봐요. 모자랑 마스크 차림에 이 불빛이 없어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럼 억양은요? 보이진 않았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었겠죠. 젊은 사람한테선 특별히 없었고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 억양도 평범했어요. 그리고 이 걸음이 젊은 사람보다 눈에 띄게 느렸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가 그 사람한테 무척 깍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자가 윗사람이겠구나 싶었죠. 사장이란 사람 특징이 생각났어요.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새끼손가락에 반지요? 네, 은반지였어요. 그날 똑똑히 봤어요. 길이 어두웠다고 했죠? 상대방이 은반지를 낀 건 어떻게 안 건가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그때 카페 뒷문이었잖아요. 문이 우리 집 대문이랑 비슷했는데 위쪽으로 이쪽에 등불이 있었고 이야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등불에 새끼손가락에 낀 반지가 보였어요. 그 반지가 은반지였던 건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은반지인 게 빛을 받아서 엄청 반짝거렸어요. 그때 좀 의아했어요. 그렇게 손이 큰 사장이 겨우 은반지를 끼고 있어서. 그래도 송금 반지는 돼야지. 네, 알겠어요. 아니요, 이게 전부입니다. 사장님, 말씀도 다 드렸는데 시온 씨, 수고비를 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잘 알죠. 정확히 말하면 누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화인그룹의 이사 서하늘이죠. 서 이사님은 유씨 가문과 사이가 꽤 좋습니다. 신우야, 너희가 우애 깊은 형제라는 건 내가 괜찮아요. 아저씨 성격이 그래요. 뭐든 직설적. 아저씨는 날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화인을 맡은 지 얼마 안 된 지금 예술 시장에 손을 뻗는 건 솔직히 모험이거든요. 네,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건 독신주의를 뜻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사람은 잘 없죠. 아저씨는 서 이사는 아내를 잃은 후 재혼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사업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아버지를 많이 도와줬고요. 솔직히
사주한 사람이 서의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그간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단정짓지 않을래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뒤집어 씌우려는 것일지도. 근데 고현성을 찾느라 꽤나 고생했잖아요. 정말 뒤집어 씌우려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숨겼을까요? 네, 물론이에요. 그럼 이제 시온 씨에게 고현성이 말한 그 카페를 조사해보라고 해야겠어요. 서하늘이 최근 북구에 갔는지도요. 오늘 하루 종일 바빴는데 빨리 자요. 시온 씨가 자료를 넘겨줘서 좀 더 봐야 해요. 먼저 자요. 알겠어요. 어서 가서 자요. 내일 비행기 타야 하잖아요. 괜찮아요. 자료 좀 보려고요. 네? 내가 왜 화를 내요? 이틀간 계속 안 좋은 소식뿐이라서 기분이 바닥이었는데 이제 그리 나쁘진 않네요. 알겠어요. 근데 악몽 꿀 것 같으니까 자장가 불러줘요. 누나.
잠들었어요? 몰랐네요. 자장가가 쓸만하네요. 요새 들어 가장 푹 잤어요. 게다가 간만에 좋은 꿈도 꿨고요. 꿈에서 우리가 같이 풀밭에 누워 햇빛을 쬐면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다가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꼭 누가 얼굴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깨고 나서는 까먹었는데 누나를 끌고 시내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날 보는 거예요. 난 또 내가 잘생겨서 그런 건가 했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는데 누가 내 얼굴에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나가 먼저 잠에서 깨서 내 얼굴에 낙서한 거였죠. 말도 안 해주고 창피하게. 꿈에 누나가 나오는데 당연히 좋은 꿈이죠. 누나라면 그 정도는 기꺼이 당해줄 수 있죠. 작은 도련님, 변호사님,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가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왔니? 어서 밥 먹자. 네, 바로 갈게요. 아버지, 저기 하늘 아저씨는 어떤 사람 같아요? 서이사 말이니? 아무래도 신념이 강한 사람이겠지. 그 부분은 나와 굉장히 비슷해. 아버지는 아저씨를 믿어요? 믿음이란 건 무거운 단어란다. 내 가족 외에 나는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아. 그는 내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지만 딱 거기까지야. 난 줄곧 네 형보다 네가 나와 더 닮았다고 생각했단다. 네 형은 사람이 너무 착하고 정직해서 너처럼 이성적이고 감정을 숨길 줄을 모르지. 인간관계는 이익으로 얽혀 있다는 걸 기억하렴. 비즈니스 때문에 우정이 깨지는 건 흔한 일이야. 알겠어요. 우리 정도의 위치에 선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지. 피로 이어진 가족만이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해준단다. 내 말은 참고만 하거라. 누군가를 믿을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돼. 왔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얼른 들어와요.
진이현이에요. 서이사가 인수 전략 전문가라고 추천해준 그의 부하 직원이요. 진이현은 확실히 인재더라고요. 불과 몇 년 동안 화인에서 큰 프로젝트를 여러 건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누나를 부른 거기도 해요. 진이현이 괜찮은 인수 대상 몇 곳과 인수 방안을 제안했어요. 여기에 간략한 계약서가 있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는지 봐줄래요? 진이현의 손을 거친 거라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누나가 체크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늦게까지 새진 않았어요. 잡다한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 차려보니 새벽이더라고요. 2시?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나 상처받아요, 누나. 네, 4시에 잤어요. 걱정 마요.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일들이 한 번에 터져서 그래요. 오늘 다 하면 이틀 정도 쉴 수 있어요. 작은 도련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요. 작은 도련님, 분부대로 진이현이 추천한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 역시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들리는 바로는 실질적인 핵심 기술자가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다더군요. 핵심 기술자의 이직 소문 외에 근 몇 개월간 주주들도 변동이 있었고요. 하지만 진이현의 보고서에는 그런 점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온 씨,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줘요. 대비책을 준비해둬야겠어요. 그리고 당분간 서하늘의 행적을 조사할 때 진이현의 행적도 함께 조사해줘요. 특히 최근 북구에 갔는지 서하늘과의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지. 알겠습니다, 작은 도련님.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급하지 않으니까 누나 일 먼저 끝내고 시간 나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서하늘입니다. 긴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일 시간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12시에 테미스 변호사 여보세요? 변호사님? 작은 도련님께서 인수건으로 며칠간 밤을 새셔서요. 급한 용무가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신우 본부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은 신우와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가요? 본론부터 말하죠. 저는 변호사님이 신우와 좋은 파트너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연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날을 위해서 신우는 명문가 자제와 결혼해야겠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니까요. 물론 신우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결혼시키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의 형인 신성이를 봐요. 그 아이는 조건이 맞는 집안의 자제와 약혼했죠. 아직 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집안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도 맞았으니까요. 두 사람의 결혼으로 두 집안은 많은 이익을 봤어요. 신우는 선택지가 많으니 언젠가 괜찮은 상대를 만날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철없는 한때 충동일 뿐이죠. 신우가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사람은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가 오면 두 사람 모두 후회할 겁니다. 무슨 뜻이죠? 신우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 아이는 변호사라 그런지 말주변이 좋군요. 젊은이들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다니. 그러다 다치는 건 그쪽일 뿐입니다. 왜 그러시죠? 신우가 제 이야기를 한 적 있나요? 신우가 그런 것까지 말했을 줄이야. 역시 변호사님은 그 애에게 평범한 친구는 아니군요. 새끼손가락에 반지에 관한 것까진 말했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들었나요? 제 아내는 스트레스 과다로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자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죠.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신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상류층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접해본 적도 없겠죠. 그런 압박이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상류층은
사교를 아주 중시하지요. 인맥은 무형의 자산이라 꽤 유용하거든요. 제 아내는 결혼 후부터 다양한 모임에 참석해 주위의 여사님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죠. 하지만 뒤에서 제 아내를 무시하거나 음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신이 평범하니까요.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옳지만 비현실적인 얘기지요. 변호사님의 사회적 지위는 타인에 의해 정해지는 겁니다. 전 어떻게 아내를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쉬는 날 그런 말은 흘려 들으라고 위로하는 게 다였죠. 게다가 가문의 반개 친척들도 우리 부부의 약점을 잡아 한몫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제 아내는 오랜 시간 이런 압박 속에서 병들어갔죠. 하지만 전 일이 바빠서 아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고, 그 반지가 은반지였던 건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은반지인 게 빛을 받아서 엄청 반짝거렸어요. 반지가 오래돼 보이죠. 이 반지는 아내가 선물해 준 겁니다. 사랑의 증표라서 줄곧 애지중지했죠. 하지만 전에 뭐가 묻는 바람에 자주 세척하지만 금방 색이 변하네요. 뭐 반지만 멀쩡하면 상관없지만요. 기억이 잘못됐군요. 그때도 이런 상태였는데. 약품도 표면을 부식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제 반짝이지는 않지만 더 이상 닳게 둘 순 없어요. 변호사님과 신우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 지금은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여러 사교 모임에 나가야 하고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매스컴에 시달려야 할 겁니다. 현실은 영화가 아니에요. 해피엔딩은 드물죠. 결말이 정해진 비극이라면 일찍 끝내는 게 나아요. 말이 안 통하니 여기까지 하죠. 잘 생각해봐요. 그때 카페 뒷문이었잖아요. 문이 우리 집 대문이랑 비슷했는데 이쪽에 등불이 있었고, 이야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등불에 새끼손가락에 낀 반지가 보였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변호사님.
여보세요? 누구셔? 아, 그 변호사님이시구나. 또 무슨 일이죠? 이미 말했잖아요. 은반지라고. 그걸 누가 기억해요? 무늬 같은 건 관심도 없는데. 네? 딱 봐도 반짝거리고 깨끗해서 한눈에 알아봤죠. 난 돈이 걸린 일은 대충 하지 않아요. 변호사님, 이건 좀 곤란합니다. 그런 걸 누가 기억해요? 오른손 같은데.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돈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그 돈은 젊은 사람이 줬는데 그 청년은 왼손잡이였어요. 네? 자세히 생각해보니 왼손으로 돈을 줬어요. 네, 나예요. 미안해요. 이제 맞겠어요. 왠지 자도 졸리네. 아, 맞다. 어제는 왜 전화한 거예요? 왠지 자도 졸리네요. 아, 맞다. 어제는 왜 전화한 거예요? 좋아요. 그럼 누나가 올 때까지 집에서 얌전히 기다릴게요. 왔어요? 아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잠옷 입은 채로 누나를 볼 순 없잖아요. 그래도 이미지가 있는데. 자, 앉아요. 잠 좀 깨게. 잠깐만 같이 기대 있어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꼭 가시방석 위에 앉은 것 같잖아요. 내 침대가 불편해요? 누나가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서이사요? 무슨 일이죠? 서이사가 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이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점은 서이사가 언제 주얼리 샵에 가서 반지를 세척했는지 시온 씨에게 조사를 맡기면 돼요. 그보다 신경이 쓰이는 건 손이에요. 아마도 누군가가 서이사에게 덮어 씌우려다 손을 헷갈렸나 보군요. 진이현이 제안한 회사와 계약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가 전에 갤러리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왼손잡이요? 그러고 보니 그는 왼손잡이 같아요. 전에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왼손으로 물건을 잡고 문을 열었거든요. 일단 시온 씨에게 조사 상황을 물어볼게요. 작은 도련님, 시키실 일이 있으십니까? 시온 씨, 전에 맡긴 진이현과 서이사의 행적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이사의 행적은 조사하기 쉽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북구에 간 흔적은 없습니다. 최근 출몰한 지점은 회사와 비즈니스 모임과 자택뿐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주얼리 샵에 몇 번 가긴 했지만 서이사님이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느 매장인지 알고 있으니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작은 도련님. 진이현 쪽은 어떻게 됐죠? 그 외에 북구를 잘 아는 몇 사람에게 북구의 술집과 카페에 대해 물어봤다고도 합니다. 남부에 사는 진이현이 거리가 먼 북구에 대해 물어봐서 기억에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가 북구에 갔었나요? 그게 언제쯤이죠? 그의 부하 직원이 CCTV가 지워지기 며칠 전인 대략 2개월 전에 북구에서 그를 봤다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보아하니 진이현의 혐의가 거의 확실해졌군요. 서이사의 반지가 언제 변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답이 나올 거예요. 가죠. 지금 출발해요. 그야 물론 서이사가 자주 가는 주얼리 샵이죠. 가서 반지에 대해 들어보자고요.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요. 그가 VIP면 난 VVIP니까. 유본부장님, 이것들은 전부 한정판 신상입니다. 이 여성분께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나쁘지 않네요. 전부 포장해 주세요. 우리 자기가 이렇게 귀여운데 이 정도 돈은 써야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도 못 낼까 봐요? 고객님, 이건 전부 한정판이라서 다른 고객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알겠어요. 그냥 내 말대로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부 포장해 드릴게요. 맞다. 요즘 서이사... 그러니까 서하늘 씨도 자주 오시죠? 서이사님 말씀이시군요. 최근 몇 번 오셨습니다. 서이사님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건가? 예전에는 그렇게 자주 안 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서이사님은 은반지를 관리하러 오시는 거예요. 은반지요? 매일 끼고 다니는 그거요? 네, 그날 서이사님을 도와드렸던 것도 저였거든요. 서이사님은 항상 끼는 그 반지 때문에 오셨어요. 서이사님이 그 반지를 온천에 빠뜨리셨대요. 온천수가 닿으면 은반지는 변색돼요. 그 온천에는 다른 화학물질도 있어서인지 반지가 완전 까매졌더라고요. 언제부터요?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아마 2달 전이었을 겁니다. 다급하게 와서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서이사님의 반지가 좀 거무스름해진 것 같긴 하네. 서이사님은 그 반지가 정말 소중한 것이라며 약품 세척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죠. 최대한 세척해봤지만 반지를 원상태로 돌리긴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얼마 후에 다시 변색될 겁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반지를 세척하러 자주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이 액세서리들 포장해 주세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누나가 피곤할까 봐요. 아니면 자고 가려고? 그래요. 2달 전의 일이었다면 고현상과 거래할 때 새 반지를 꼈을 리가 없겠죠. 그 점원이 말한 온천 이야기는 나도 알아요. 아마 전에 아저씨가 진행 중이던 화인의 리조트 프로젝트일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사 결과에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 많았거든요. 그래요. 아무래도 지니언의 인간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전에 이력을 보니까 별 문제는 없었는데 이력에서 단서를 찾지 못했으니 입사 전의 일들을 알아봐야겠어요. 뭐야, 수학이 꽤 있었는데 왜 한숨이에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뻐요. 나는 그냥 익숙한 일이니까. 줄곧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은지 궁금해했었죠? 우리 집 메이드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으이그, 인상 쓰지 말라니까.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어렸을 때 5살 때쯤이었나? 나이가 좀 더 많은 아이에게 속아 지하 창고에 갇혔어요. 그 아이는 유씨 집안 반기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감싸고 도는 게 보기 싫었나 봐요. 지하 창고에 아주 강력한 냉동장치가 있었어요. 난 여름 옷을 입고 몇 시간이나 갇혀 있었죠. 다행히 결국 형이 나를 발견해서 구해줬어요. 안 그랬으면 얼어 죽었겠죠. 사실 어릴 때 애들이 장난치는 바람에 이렇게 꽉 막힌 곳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어둡고 축축하고 그때 기분이 진짜 별로였어요. 별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그냥 트라우마예요. 친구들은 다른 도시에도 가봤는데 저만 미림실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촌놈이라고 놀림당했거든요. 아마 사람들은 내가 다칠까봐 무서웠나 봐요. 그래요. 오랫동안 아버지와 형은 남한테 날 맡기지 못하셨어요. 그 후 아버지는 절 보살피는 사람들을 전부 해고했고 장난을 친 그 집안 사람들도 다시는 집에 발도 못 붙였어요. 당시 해고된 사람들은 아무리 부탁해도 다시 받아주지 않자 날 어머니를 죽게 만든 불길한 놈이라고 욕했어요. 그때 알게 됐죠. 때론 인간관계는 툭 치면 부러질 정도로 약하다는 걸. 신뢰라는 게 조금만 힘을 주면 찢어지는 종이 같더라고요. 예전엔 곁에 있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정작 내가 시리에 빠지니까 다들 떠나더라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의 본능이니까 약속할 땐 진심이었어도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긴 힘들죠.
그럼 앞으로도 자주 칭찬해줘요. 그래야 힘이 나지. 나도 모르겠어요. 겉으로 너무 표가 난달까? 솔직히 말하자면 누나처럼 어리바리한 사람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장난인데 뭘 그렇게 정색해요. 애초부터 나한테 바라는 게 없는 정직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N2X에서 공통의 이상과 목표를 갖게 됐으니 팀원을 팔아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한 가지는 진심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누나를 의지하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요. 신뢰는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 겪을수록 우리 사이의 신뢰가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놓아주기 싫어졌다고요. 아니요. 갑자기 감성적이 됐네요. 뭐예요? 벌써 배불러요? 그럼 데려다 줄게요. 조금 이따 시원 씨에게 또 조사를 맡겨야 해서. 난 줬던 선물은 절대 돌려받지 않아요. 그럼 다른 여자한테 줄까요? 그래야 착한 누나지. 무슨 일이에요? 신우 씨, 안 가고 뭐해요? 백부님이 기다리세요. 윤씨 집안의 정략 결혼 상대입니다. 신우의 약혼녀죠. 변호사님처럼 평범한 사람은 신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만 질척거려요. 가죠. 왜 그래요? 악몽 꿨어요? 왜 꿈에서 내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낮에 생각한 게 꿈에 나온다잖아요. 꿈에 내가 나왔다니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했나? 뭘 부끄러워해요. 나도 그런데 뭐. 나도 늘 누나 생각뿐이에요. 실은 줄곧 말하고 싶었어요. 누나를 좋아... 시온 씨가 어제 밤새 알아봐준 덕분에 단서를 찾아냈어요. 진 이연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 자비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해요. 그때 진 이연은 1:1 지원을 받아 해외로 나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대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진 이연은 자선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형의 약혼녀가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와 오랜 지인이라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했어요. 상대가 우리에게 정보를 줄지는 미지수지만요. 그분이 바쁘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갈 건데
이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소식 기다려줘요. 상류층은 사교를 아주 중시하지요. 인맥은 무형의 자산이라 꽤 유용하거든요. 앞날을 위해서 신우는 명문가 자제와 결혼해야겠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니까요. 이 노래 좋아해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옛날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립 서비스가 좋네요. 전 이미 31예요. 저요? 전 음악에 대해 잘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옛날 노래를 좋아해서 듣는 것뿐이에요. 제가 왜 혼자 왔는지 궁금하죠? 감정이란 게 잃고 나서야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좀 더 소중히 여길 걸 하고요. 고민이 있는 모양인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친구 사이로도 남지 못할까 봐요?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네요. 얻어도 고민, 잃어도 고민, 생각이... 사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면 돼요. 좋아하면 쟁취해야죠.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게. 저요? 당연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럼 천천히 감상해요. 전 이만 갈게요. 저번 건 내가 낼게요. 괜찮아요. 비슷한 처지니까. 이것도 인연이겠죠.